여행하고 싶어. 네, 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어제 또 저기 진천에 갔다가 오늘 또 와가지고 늦게 잠자느라 아직도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 주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이제 문재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희가 나무에 패러디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했고, 자, 어제 또 진천을 제가 갔다 왔죠. 네, 또 이제 갔는데 이게 시골 사람들이라서 집회를 잘 못하더구만. 물론 중간중간에 뿌락지들이 있어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가서 찍었던 사진,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스나이퍼 같네 진짜. 포스가 좀 납니다. 포스가. 예? 그래갖고 가서 이제 사람들 좀 어떻게 움직인 동태 좀 보려고 갔더니 좀 집회는 좀 솔직히 싱거웠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일부러 저 마스크 저 썼잖아요. 반중침미라고. 저 마스크 딱 쓰고 이 앞쪽에 서 있었다고. 그래서 찍히게끔. 그랬는데 얘네들이 다 교묘하게 편집했더구만. 그러니까 제가 반중침미 마스크, 그러니까 차이나 아웃이라 되어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요 장면은 다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찍는 카메라 각도에 내가 있었거든. 거기에 JTBC, SBS, MBC 여러 군데서 왔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 카메라에 찍히게끔 그 각도에 딱 서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른 데 찍은 걸로 이렇게 다 스케치한 걸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피해 갔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뭐야, 제가 나오게 하려는 공작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했는데 뭐 이 와중에도 진천에 가서 또 기침하고 방송했다고 또 그거 갖고 고소하겠다는 또 그 위장 우파들이 있죠. 역시 개돼지들은 내가 봤을 때 답이 없는 것 같아.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바이러스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병신같이 맨날 뭐 헛소문 퍼뜨린다는 등 무당이라는 등 햇소리 하다가 막상 또 이제 이게 바이러스 퍼지고 나니까 그 퍼진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는 또 고마움도 모르고 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한국의 개돼지들은 이번에 시련이 와서 한번 죽어야 돼요. 네, 고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내가 봤을 때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 예. 그랬고 임종석 드디어 나타났죠. 그래, 제가 원한 건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 그쵸? 이렇게 딱 직접 보이는 거,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이런 장면. 이런 장면을 내가 보고 싶었던 거거든. 근데 드디어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 이전까지 이런 장면이 나오질 않았잖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왜 여태까지 모습을 안 보였을까? 근데 여러분, 그 임종석이가 저번에 그 딥페이크로 찍은 영상이랑 지금 현재 모습을 잘 보세요. 다릅니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 당연히. 어떻게 이거 조사 다 받고 가면은 또 해외 출국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한국에 머무는 거야? 난 그것도 궁금하네. 예. 한국에 이제 머무를 건가? 그 기자들이 한번 주변 둘러싸고 한번 물어보세요. 출국하지 못하게. 아니야, 출국해도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출국해야죠. 예? 그래갖고 아유, 좀 더운 나라에 있었는지 피부도 까무잡잡해지고 좀 그랬어. 아, 자식.
예? 어쨌든 얘는 한국에 계속 이번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좀 해야 될 겁니다. 강제 출국?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좀 빠졌을 거예요. 뭐 원래 더운 데 있으면 원래 살이 잘 빠져요. 예, 더운 나라에 있으면 살이 잘 빠집니다.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광고, 우리 ARS 있으니까 많은 그 참여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익티, 또 우리 전속 모델도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반중 의원, 조원진 의원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이렇게 국익티도 광고를 많이 하니까 많이 그 구매 바랍니다. 근데 우리 조원진 의원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 말로만 반중 데모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후속 조치가 없어?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반중해야 되는 데서 빨리 반중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시진핑 이번 3월 때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시진핑이 왔을 때 한 데는 반중 데모는 그냥 없던 걸로 탁 하고 그냥 원래 하던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해 죽겠네. 예? 예. 어쨌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중 데모 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만든 이거 스티커. 요거 공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매하셔서 여러분들 친구들 차나 이런 데 많이 붙여주세요. 저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아, 저희 차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저희 차에도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반중 친밀하는 사람들이란 거를 일종의 알리는 암호입니다. 예. 그걸 꼭 차이나 아웃이라 쓰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딱 하는 거죠. 옛날 때 그 뭐지? 헝거 게임 있죠? 그런 식으로. 헝거 게임도 보면은 그 제비가 그 화살을 들고 있는 모양의 그런 로고 마크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그 반중 친밀을 하는 그 팀들이다라는 것을 서로 알 수 있게끔 접촉 사고가 나도 서로 용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방수돼요? 아, 방수도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지금 집회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1인 시위 꽤 늦게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1시에도 회의가 있고 3시에도 회의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시위를 하는 건 오래 못하고 그냥 뭐 한 4시쯤서부터 5시나 6시? 2시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 뭐 굳이 꼭 촬영은 안 하고 거기 만약에 그 끝장보기 TV 분들 계시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제가 한 잠깐 2시간 정도 하다 오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요거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들고서 잠깐 동안 시위를 할게요. 그래갖고 좀 시간 여유가 될 때, 왜냐면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를 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 그 폐렴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죠.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폐렴,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위험하지 않냐 그런데 저는 안 위험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이에요. 저는. 왜냐면은 저는 그 굉장히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옛날 때 그 사스가 막 돌던 당시 있잖아요. 중국에. 그때도 저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막 그 외국인 그 파견한 사람들 다 나가고 막 철수하던 시점이었는데 저는 거꾸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막 시내에 가서 양꼬치 먹고 막 사람들 바글바글 거리는 데서 막 놀고 막 그 농민공들 잠자는 데 기숙사 놀러 가서 막 놀고 막 그랬거든요. 멀쩡해. 왜 그럴까? 예. 그랬었어요. 김치? 뭐 김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 뭐 신의 가호 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제 무신론자잖아요. 무신론자. 그런 것보다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상식 그냥 생각이에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 뭐냐 그 원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거냐면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 인간 세포에 붙어서 전염을 일으킵니다. 병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 사스 당시에도 제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제가 감기에 걸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는 사스가 안 없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는 아마 우한 폐렴도 직접적 영향 끼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복균자랑 막 악수를 한다든가 막 디키스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짓 하면은 걸릴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는 쉽게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왜냐? 이미 내 몸은 다른 바이러스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냥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월드워 Z. 그렇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나 안 걸리지? 막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그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백신도 그런 거라며, 그 몸에다 병균을 집어넣는 거라고, 약한 병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감기가 걸려 있어요. 저 카자스에 감기 걸렸잖아. 카자스에 감기 걸려 3일 동안 고생했고,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도 계속 이 상태로 가. 계속 콜록콜록거리면서 이 상태로 가요, 그냥. 근데 아프진 않아. 열도 안 나요. 이 상태로만 쭉 유지됩니다. 콧물만 가끔 질질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번 바이러스의 가장 최대 그 백신은 그냥 스스로 감기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맞다 전 모릅니다. 저는 그냥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해외 경험이 많잖아. 그래서 해외 다닐 때마다 온갖 그 여러 그 민족들을 만나고 다른 기후 지역 이런 데를 가면서 병도 많이 나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느낀 일종의 그 경험이에요. 아플 때는 중복으로 병이 걸리지 않는다. 하여튼 그래요. 잠복기? 아니 그렇진 않아요. 박사님 피 좀 나눠줘요? 내가 뭐 깨물어 드릴게요 그냥. 고글도 사시고 뭐 하셨습니까? 아이고. 네. 이제 와서 감기 걸리는 거 힘들어요? 그 밖에 나가서 빨개 먹고서 한번 몇 번 뛰면요 바로 감기 걸립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게 답이라고는 말 못해요. 네, 그냥 저는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상. 네. 자, 다시 이거 돌아가서 우한 폐렴. 우한 폐렴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절정을 이룰 거랍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친중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도 제대로 안 하고 개판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4월, 5월에는 절정을 이룰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선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골 때리네. 우리나라 선거 4월 15일 날 있잖아요. 이거 선거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어요. 얘들 일부러 선거 안 하려고 이렇게 막 바이러스 퍼뜨리는 거 아니야? 응?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응? 근데 어쨌든 4월에서 5월 사이 저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기로 했던 행사들도 다 취소했어요. 저희 지금 반중 집회 안 하잖아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수절천석 콘서트도 해야 되는데 올해서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이러스 감기가 도니까 괜히 사람 잘못 모았다가 거기서 감기 바이러스 퍼지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지 않고 저 혼자 1인 시위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식으로 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없을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했던 뭐 천문강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차이나 언센서도 오늘 애들 오는 거 있죠. 이런 거 지금 다 일단 잠정 취소해요. 전부 다. 네. 왜냐면 건강이 먼저니까.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한은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한에 관광객 태웠던 일본 버스에 운전사하고 안내원까지 감기가 들렀다는데 이게 확실히 전염성이 좋긴 좋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근처에 있다가는 같이 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행사는 저희가 앞으로 안 합니다. 완전히 이 그 우한 폐렴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 모으는 거는 안 할 겁니다. 집회가 됐던 강연이 됐던. 예, 그래서 참 진짜 힘든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점점 그 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한에다가 10만 명이 들어가는 병원을 만든다고 했죠. 이상하지 않아요? 우한에 감염자가
아니 10만 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10만 명. 물론 미리 대비해서 만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신세기 TV가 요즘 재밌는 건 많이 합니다. 요즘 제가 중국 정보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신세기 TV, 그다음 에포타임즈, 그 법륜공에서 하는 거 있죠. 요 두 개를 많이 보는데 그 요즘 최근 두 개 뉴스를 같이 보니까 그게 나왔대. 그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지금 뭐 한 300몇 명? 요가 아닌 것 같다고. 그 이상 거의 몇십 배 혹은 몇백 배까지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러한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우한 폐렴으로 죽은, 그러니까 시체들 죽음, 그 전염병으로 죽은 것들을 다 소각해야 되거든요. 바이러스 퍼질까봐. 그래서 시체를 다 태우는데 그 폐렴으로 죽은, 이 우한 폐렴으로 죽은 시체들을 한 군데 모아서 태우나 봅니다. 그게 항카오라는 지역인데 항카오에서 24시간 풀로 가동된대요. 시체 소각하는 게. 그래서 그 시체 소각장이 갖고 있는 캐파에서 소각할 수 있는 시체의 양이 하루에 약 229 정도니까 매일매일 요즘 돌고 있다니까 얼추 계산해도 벌써 하루에 220명씩은 시체를 태운다예요. 그렇다면 몇 명이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 지금 이 우한발 폐렴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예요. 네. 넘을 수도 있다. 왜냐?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태우고 있으니까. 플러스 우한에만 10만 명 규모의 그 병원을 짓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환자의 숫자가 5만 명은 넘었다예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 중국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오늘 갑자기 미세먼지가 안 좋아. 오늘 왜 이렇게 한국 공기가 안 좋은 거야? 어? 중국 아직도 설날인데. 어? 아, 그래갖고 제가 그거 보고서 생각했던 게 옛날 그 좀비 영화 아세요? 옛날 좀비 영화? 그 옛날 좀비 영화 보면 좀비를 죽여갖고 태웠더니 하필이면 비가 내려갖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좀비가 되는 영화 있었는데, 아, 진짜 그거 보면서 내가 막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네. 하여튼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 바탈리안, 맞아요. 그게 바탈리안이었어요. 바탈리안. 네. 바탈리안 영화에 보면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고 또 한 가지 중국이 모르긴 몰라도요. 그 북경까지 퍼진 것 같습니다. 물론 북경이 당연히 퍼져 있어요. 북경이 당연히 퍼져 있는데 중국 공산당 수뇌부 사이에도 우한 폐렴이 퍼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어디 보자. 하북성장 우한폐렴 이렇게 치면 나올까? 안 나오나? 오? 하북성장 안 나오네. 하북성장이 폐렴으로 죽었거든요. 이게 안 나타나는 뉴스에. 뉴스에 안 나오나? 내가 지금 검색어를 잘못 친 겁니까? 우한시장 폐렴 이렇게 치면 나오나? 우리나라 뉴스에 사라졌나? 이게 그 제가 알기는 후베이면 호수구나. 전 호북시장 폐렴. 꼭 한자로 써야 되나? 후베이라고? 후베이 성장 폐렴. 안 나오네. 그래도 이게 뭐냐면 그 전 후베이 성장이 있어요. 부성장이에요. 안 나오네. 그래도 그 부성장인지 성장인지 그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이틀 만에. 그래,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시네. 이틀 만에 죽었거든요. 제가 검색어를 잘 못 치고 있나 봅니다.
죽었어요. 그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양회 때 왔었습니다. 양회 때. 양회가 뭐예요? 그 중국 전인대회, 전국 공산당 대회 같은 거. 개떼같이 몰려갖고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 회의에 왔었어요. 그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이틀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회에 참석했을 때는 이미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그 사람이. 교사님, 예? 중국 우한시 고위 관리 한 명 우한 폐렴으로 사망 이렇게 하는 거. 그래요? 중국 우한시 고 관리 1명. 관리. 그거만 쳐서 나올 것 같아요. 아, 요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이 하북 성장인가 하북 하여튼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 양회에 나왔다 죽었습니다. 양회에 나왔다. 그러니까 양회에 참가했다는 거는 네, 분명히 북경 내부 중난하이 그 다음에 북경 전인대회당 그 건물 이런 데 안쪽에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중국 고위 당직자들 중에도 걸린 놈 있을 거예요. 왜냐? 이게 워낙 전파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우리나라 6차 감염자 그 사람이 원래 그 3번 감염자랑 같이 식사했던 사람이라며 밥만 같이 먹었는데도 걸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갔는데 가족까지 옮았잖아. 그 정도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중국의 그 고위직들 한두 명은 또 추가로 걸렸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누구야? 김디르니 우한 가서 섹스했을지도 하시는 생각이 굉장히 창조적이십니다. 네. 그쵸?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 확진자 11명이라고요? 계속 퍼지겠죠. 왜? 관리를 이따위시로 하니까. 이것도 근데 제가 얘기했죠.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은 절대 안 할 거지만 내가 참고상으로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에서 호흡기 관련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몰려 들어오는 거를 막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당한다. 그래서 3월 달서부터 우리나라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 했죠. 제가. 근데 어때요 벌써? 뉴스에 이렇게 나오잖아. 에? 4월 올해 절정이다. 어쩌면 이렇게 제가 말하는 대로만 움직입니까? 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될 거라 했잖아. 그래서 대비를 세워야 된다고. 어차피 대비 안 할 거라 그랬잖아요. 대비 안 할 거란 것도 알고 있었죠. 네. 응? 그러니 죽어야지 뭐 어쩌겠어. 어? 원래 이게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도요. 죽을 팔자는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중국의 이 바이러스, 이 그 우한 바이러스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악수해도 걸린다. 요즘 악수하면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요즘 인사를 박원순 이걸로 안 되면서 이걸로 아구창 까기. 응? 킥복싱 좀 보여야겠어. 킥복싱 이걸로 그냥 찍기. 응? 요즘 병신이 이제 하는 짓거리가 하는 짓마다 응?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까. 응? 야, 요즘 선거 때도 됐는데 요즘 점쟁이들 모아놓고 맨날 사주팔자 보고 하잖아. 아니 이런 건도 좀 맞추지 뭐 했어. 응? 이번에 또 우한에서 전사기관대 귀국 교민 중에 18명의 증상 발견됐다면서요. 그 얘기 뭐야? 저 비행기 안에 사람들 다 오염됐다 봐야 돼. 18명이에요. 18명. 어? 저 좁은 밀폐된 공간에 2시간 가까이를 같이 숨쉬고 있었는데 18명의 환자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 멀쩡할 거라 생각하세요? 어저께 보니까 뭐 그 공기 커튼에 갖고 뭐 이게 있다고 하는데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 내가 비행기를 몇 번을 탔는데 1년에. 예? 그거 에어컨 닦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에어컨 다 꺼놓습니다. 누가 그 에어컨을 켜놔. 춥게. 응?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그렇게 방송에서 하더라고. 내가 어제 내 뉴스를 계속 봐왔거든요.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갖고 사람들 안심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얘기하면서 소설만 써대더구만. 비행기에 가면은 뭐 서로 간에 격리를 위해서 칸막이 났다. 이번 비행기 칸막이 돼 있어요? 어따 거짓말을 해. 칸막이 안 했잖아. 왜 그래? 응? 그런 거 없잖아. 응? 그냥 막 탔잖아요. 막 꾸겨서 탔잖아. 응? 그래서 그 사람들 아마 대부분 다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번에 아산이랑 진천으로 옮겼대. 제가 직접 진천 가봤잖아요. 진천 그 연수원하고 아파트가 꽤 가까워요. 한 1km 정도 거리. 자동차로는 너무 짧고 걸어가기는 애매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그러면 그 자칫 잘못하다 거기 옮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18명이 옮았다니까. 18명이. 어? 영상 보니까 가까워요? 네,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저기 그쪽 상황이. 예. 승무원들이 제일 문제죠. 승무원들이 제일 전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거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어디 보자. 댓글들 보면서 제가 할게요. 메르스 때 음압병상 수용환자 칸막이로 막을 수 있겠다. 뭔 말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해야 되죠.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얘들. 네? 국회의원들이나 걸렸으면 좋겠네. 왜냐,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걸려서 지금 전염병이 도는 이 기간 동안에 엉뚱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발생한 사람 18명 중에 14는 국립중앙이야. 4명은 중앙대학교로 갔다고 하고 그 외 증상이 없는 교민 350명은 버스에 태워서 임시생활시설로 갔대죠. 저기가 어디냐면 진천이랑 아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그 감기 걸려도요. 이번에 걸린 거는 우한폐렴은 14일 동안 보균 기간이 있다며 증세 안 나타나고 근데 그걸 갖다 일반 이런 데다가 갖다 놓으면 어떡해? 예? 말도 안 되지. 같이 병원에 있어야지. 그리고 저기 진천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병원이 없어요. 그 건물 연수원 건물만 딸랑 있고 주변에 병원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발생해도 의사가 달려오기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주변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한 케이스입니다. 진천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반도의 우한이라고 보면 된다고. 왜? 가운데니까. 볼까? 중국 우한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죠. 위치가. 지리적으로 가운데예요. 가운데 지금. 우한. 자, 우한이 여기거든요. 여기 빨간 점 보이세요? 요거. 자, 티벳하고 신장은 뺄게요. 왜? 인구 밀집 지역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중간 지역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퍼진 겁니다. 자, 진천이 어디냐면 여기에 딱 우리나라의 중간 지역이죠. 동서남북 사통팔당 잘 돼 있거든. 응? 이러니 여기서 만약에 병이 퍼지면요 확 퍼집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골고루. 그래서 얘기했잖아. 아니 병원도 없는데 거기다가 왜 사람을 갖다 놔. 병원이 있는 곳에 갖다 놔야지. 같은 비행기에 타고 왔는데 18명이 감염이 됐어. 그 나머지 사람들도 감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한두 명이 아니라 18명이니까 18명.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감염자들이 나왔잖아요. 뭐 1호 환자, 2호 환자, 3호 환자, 뭐 6호? 6호까지 나왔다 했나? 이거 한 방에 18명이잖아. 우리가 국내에 여태까지 갖고 있던 그 확진 환자보다도 몇 배, 3배나 많은 숫자가 한 방에 나온 거라고. 그런데 나머지 300명을 일반 그냥 연수원에다가 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 다 의심해야지 이제는. 밀폐된 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집 내린다고 왔다 갔다 이렇게 스쳐 지나다니고 했고. 그랬으면 이건 당연히 밀폐해야지.
그걸 진천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진천에는 병원이 없다. 종합병원 큰 게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그 안에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결국 길을 또 왔다 갔다 계속 바이러스 퍼뜨리고 다니겠다는 거야. 어?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구조로. 예. 진천이 여기라고. 우리나라 중앙에.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을 하는 거야.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얘들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싶은 거야. 일부러. 얘들 전혀 방역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 일부러 저렇게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거기다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만들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요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6번 환자는 3번 환자랑 식사 한번 했는데 감염됐고 그 6번 환자의 가족들이 같은 주거 공간에 있다 보니까 2명이 다 감염된 거야. 같은 주거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에 300몇 명이 같은 공간에 타고 왔는데 숨 쉬면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었는데 나머지 300명이 멀쩡할 거라고 생각 드세요? 나는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어?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닐 텐데 2주 동안 검사해봐야 된다며. 그러면 2주 동안은 격리예요 무조건. 이거 나는 그래서 이번에 18명 환자 나왔다길래 진천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 아니 그렇게 많이 무대기로 환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걔네들을 데리고 와. 찝찝해서. 응? 그리고 이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4명 추가. 이제부터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급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왜 그러겠어요? 초기 방역을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 이 정도면 이제 그 문재인 정권 탄핵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 때 메르스 사건인데 그거 뭐 어쩌고 뭐 삼성병원에서 뭐 일으켰다 한등 뭐 삼성병원 개새끼 맨날 이렇게 하고 난리 쳤던 애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 응? 왜 아무 얘기도 안 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방역 작업이 진짜 굉장히 지금 실패했는데 메르스 때는 오히려 잘한 건데 왜? 메르스의 병원균이 병원에서만 발견되잖아요. 왜 그래? 병원에 가둬놨으니까. 물론 병원에 가둬놓고서 관리 잘못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겠지. 하지만 어쨌든 발원지에 대한 위치가 명확하고 컨트롤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컨트롤이 안 될까? 사방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또 12,000명이 추가로 또 우한에서 캄보디아 통해서 들어왔다며. 우한에서 직접 들어온 게 6,500명. 캄보디아 경유에서 들어온 게 또 12,000명. 어? 어마어마한 숫자의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친중 정권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는 중국과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일반 소비자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중국과 한국 마스크 제조 공장 사이에서 엄청난 수량을 사재기에 전부 중국으로 2배 이상 불려 팔고 있습니다. 등등등등등등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을 위해 써야 될 마스크가 전부 다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우리나라 지금 방역 작업에 쓰이게끔 해야겠죠? 근데 죄다 중국에 팔죠. 파는 건 좋다 이거야.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우리나라 정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짜로 지금 중국에다가 200만 개가 준다고 하고 있죠. 미치는 거지. 예. 아, 저는 마스크가 무진장 많습니다. 예? 저한테는 마스크가 10,000개가 있죠. 어? 제가 또 이러한 또 호흡기 관련 전염병을 예측한 사람인데 제가 마스크를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저는 다 준비를 해놨죠. 그래갖고 많아갖고 그 많다는 소문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막 팔려고 했다가 마음 변했어요. 나중에 가격으로 못 팔아야겠습니다. 중국인들한테 차이나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도장을 계속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팔아야겠어.
많이 써요.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저한테. 예, 마스크 무지장 많아요. 저한테. 차이나 아웃이라 쓴 마스크들입니다. 예, 많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 좋아하는 남의 아들 살리는 꼴.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미래를 예측해서 벌써 물건을 확보해 놨잖아요. 에? 아, 중국이 원자재 수출을 중단한대요. 중국 애들은 벌써 지니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한국한테 안 팔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국민을 버리고 공짜로 그것도 중국 애들한테 주겠대. 이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김정민 숨기기 나오네. 저를 또 숨기는 투명인간 작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 또 쓰기 시작했어요. 왜? 안 되거든.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즘 또 다시 또 저를 투명인간 작전 하기 또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중국의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데 민주당은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우한 폐렴 관련돼서 가짜뉴스가 나오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래요. 불안 느낄 필요 없다며. 근데 왜 엄벌에 처하려고 그래?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지금 현 정권이 하려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중국에다가 마스크 200만 개를 공짜로 주려고 한답니다. 팔어.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우한 폐렴 관련된 지금 우리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격리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병원도 필요할 테고 인력 추가 증원도 해야 되고 이거 다 돈이 들거든요. 마스크 팔아서 비용 충당해. 마스크 팔아서. 국민 세금 올려서 할 필요 없잖아요. 마스크 팔어. 이거 잘 팔릴 거예요. 왠지 알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마스크는 중국에서 중국 제품보다 적어도 2배에서 3배 이상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왜? 중국 애들이 중국 걸 어떻게 믿어? 지금 상황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중국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여서 팔면은 지금 파는 판매 가격 10배를 붙여도 된다니까 그러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의료가 관련된 것들 지금 격리 수용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할 거 많거든. 그거 다 돈이에요. 세금 올려 살 생각 하지 말고 이거 팔아가지고 하라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해. 예. 개당 10,000원. 당연하지. 10,000원 해봅시다. 10,000원 아니죠.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해야죠. 8,800원 혹은 80,000원. 80,000원 너무 심했나? 그럼 8,800원. 이런 식으로 숫자.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숫자 8을 넣어줘야 돼. 네. 아니면은 1,8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필요한 그런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 예.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셨군요. 880위안? 800위안이면 무지장 비싼 건데. 그래도 여러분 센스가 있는데. 800위안도 괜찮습니다. 666 여기서 안 통해요. 여기서는 666이 안 통해. 여기는 8입니다. 8. 예. 원자재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 우리가 팔아도 된다니까요. 자,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종 코로나 치료비 전액 부담. 이거 봐. 중국 애들한테 이렇게 공짜로. 이게 뭐야? 광주 권역 응급 의료 설비. 이거 전라도 광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어쨌든 간에 요런 식으로 애들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다고. 지금 정신 나간 짓.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다 재원 확보에 쓰여야 됩니다. 재원 확보. 그리고 중국 애들 돈 많은 애들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온 애들 돈 많은 애들 온 거야. 의료보험 적용하지 말고 치료하려니까. 돈 벌어야지. 이럴 때 돈 벌어야지. 언제 돈 벌겠어. 중국 애들이 옛날 때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걸린 사람 들어갔을 때 뭐 어쩌저쩌고 막 욕하고 별짓 다 했죠. 이제 와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는데 왜 우리 걸렸을 때는 난리 쳐놓고 지들 걸리니까 이래. 우리 인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돈 받아야 돈. 아주 비싼 돈 받아내라고. 그 돈 받아가지고 자국민 병 걸린 거 치료하세요. 됩니다. 우한에서 온 애들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줘. 대신에 치료비는 따따블로 받으려니까.
따따블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장사 하루 이틀 해? 장사?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 우리 의료관광 제대로 해서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거든. 네. 절대 공짜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5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미친놈이죠, 미친놈. 왜 이런 거? 아니, 사드 배치 때도 우리나라를 무시를 했고 여러 가지 한국을 무시하는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한테서 돈빙 뜯어가지고서 중국에다 갖다 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잘 얘기했잖아요. 친중 정권이라고. 그렇죠? 이제는 웬만한 일반 사람들 알만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권이라는 거. 그동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뭔 놈의 친중 정권. 뭐 김 박사는 말만 하면 맨날 반중 친미래.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보니까 반중 친미가 답이죠. 응? 반중 친미가 답이잖아. 응? 그 어떤 어젠다보다도 반중 친미보다 더 좋은 어젠다는 없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 어젠다 뭐 있어요? 뭐로 할 거야? 요즘 보니까 뭐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 나오고 한데 그거 누가 관심이나 가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안 가죠. 선거에 이기는 요인이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빌빌거리는 이 모습은 친중이라는 게 정확해 보이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중 정서가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고,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래 계획이 뭐예요? 우리는 중도와 좌파를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박근혜를 좋아하세요. 이런 거 아니라 반중 친미하게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어젠다 아닙니까? 이 어젠다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얼마나 좋아. 에?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잖아, 지금. 처음에는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어때요, 지금? 이제 5,200만이 다 반중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이지.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 에? 그때 월 7만 원 내고 4억 7천만 원 치료받는 중국인. 이런 것들 다 처리하라고, 똑바로.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보세요. 에? 압도적으로 중국인들이 해요. 이런 놈들을 내둔다고? 조져버려야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 이 우한 폐렴은 사람이 병이 걸리고 죽일 수 있는 안 좋은 일이지만 어쩌면 선거 어젠다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도 했죠. 여론조사 해가지고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떡락을 했습니다. 이거 계속 유지되면 문재인 이번 총선 때 상당히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 우한 폐렴을 해서 반중 정서가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거 받아먹기만 하면 끝나는 게임이네. 그쵸?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후보들 뭐 하면 된다? 반중 친미.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얘가 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중 친미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깁니다. 뭐야 이게, 어떤 사람. 의인 본인이 해보세요. 아, 저요? 아, 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공천을 3월 달까지도 받는다 그러대. 3월 말까지도. 그러는데 만약에 이 공천 받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요. 그 소위 우파라 불리는 정당들, 여기 뭐 자유한국당이 뭐 가장 큰 거고, 그에 뭐 기타 등등 많죠. 근데 거기에 공천 후보들 중에 죄다 친중파들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나올 수도 있죠. 뭐 굳이 되려고 나온다기보다는 걔네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걔네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친중 정치인들이 무슨 짓들을 하는가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굳이 배지를 달려고 막 그렇게 저는 안 합니다. 관심 없어요. 왜? 저는 유튜브로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요. 그 국회의원 해봐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 유튜브를 해야 제가 필요하면은 해외도 막 나가고 그래. 왜?
아니 씨 무슨 뭐 맨날 무슨 뭐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뭐 법안 한다는 개소리 떨면서 맨날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거기에 시간 낭비할 수가 없거든 나는. 난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이 더 중요한데 그래도 반중 친미를 하는 놈들이 안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걔네들 박살나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온갖 것들을 닦아발리면서 닦아발리면서 친중 정치인들이 누구며 어떤 친중 행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막 폭로하는 거 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조져버릴 거야 아주 그냥. 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반중 친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난 김에 또 그러면 우리 박결 대표의 또 연설을 한번 들어보죠. 이거 소리 나죠? 네. 예. 이게 저기 펜앤마이크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니더라도 반중 친밀 할 사람 많아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네, 저번에 했던 건데. 네. 그리고 지금 10대, 20대들에게 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서가 바로 반중 정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반중 정서가 물론 지금 이제 우한 폐렴, 사실 저는 이 우한 폐렴을 중국 폐렴이라고 바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우한 폐렴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10대, 20대들에게 강타한 이유는 바로 게임 산업 때문입니다. 예. 이 게임 산업에서 중국의 자본이 미국의 게임 회사, 한국의 게임 회사, 그리고 이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해서 네. 강제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대, 20대 계층들이 굉장히 거기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말하자면 지금 국내에 여러 개 게임 산업 업체가 있지만 네. 중국 자본이 거의 지배하고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미국의 이제 블리자드와 같은 그 스타크래프트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 회사에서 어떠한 게임을 이제 대회를 개최했는데 예. 그 게임에서 우승했던 사람이 프리 홍콩 이걸 외친 겁니다. 근데 그 블리자드가 지금 중국의 자본을 많이 의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받고 있고. 네. 그래서 그 게이머에게 제재를 가한 겁니다. 상금을 몰수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그런 일에 이 모든 게이머들이 지금 중국 자본이 이 게임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이 게임의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겨보면 거의 다 중국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게임 이름이 쭉 있으면 예.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상당수가 중국 거다. 맞습니다. 중국 거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여기 들어온 겁니까? 예. 중국은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중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 유리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할 사람은 정치할 사람들은 나가면 되고, 이렇게 우리처럼 유튜브 하는 사람, 유튜브 할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돼요. 하면서 교란 작전은 펼칠 수 있지. 그러니까 니들 친중하는 애들은 국회 후보도 나오지 말라예요. 예? 그런 걸 합니다. 네. 정규재 씨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거 보고 갑니까? 예?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는 활동을 환영해주는 단체가 있긴 했습니까? 예?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을 지금도 끝까지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가 망했으면 하는 애들은요, 좌파가 아니라 우파라는 거 모르세요? 예? 지금도 제가 하는 이 활동을 어떻게든 붕괴시키고 실패됐으면 하고 학수고대하는 단체들은 다 우파입니다. 좌파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확산시키는데 언제 기존의 우파 기득권 세력이 됐던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적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확한 어젠다를 가지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끝까지 이 어젠다를 실천시키고 확산시키기 노력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 떡이야. 천우신조로 하늘이 높지요. 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기존 우파들이 바라는 희망처럼 적당히 싸우다가 무마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움 가서
한쪽이 망할 때까지 가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전염병이 돌면서 전 세계가 다 반중정서가 퍼졌어요. 얼마나 좋아. 응?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지요. 김정인 박사가 하는 반중치미는 극단적인 생각이다. 저렇게 나가다가 결국 국제환경 변하면은 저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다. 천만에 만만해. 그럴 리가 없지요. 왠지 아세요? 천문을 보세요. 아, 응?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것들이 뭘 안다고 얘기를 해. 응?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치 앞도 모르는 주제에 뭘 알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누가 봐도 국제관계는 절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국제관계, 외교라는 건 항상 중립적이고 회색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정석이다예요. 그거는 맞아. 근데 지금은 시대가 격변을 하면서 변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격변의 시대에는 회색 분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명확한 색깔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이고 그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다수가 지배한다? 세상을 민주주의에 의해서 대중들이 움직인다? 웃기고 있네. 이 세상은 소수의 선각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나머지 다수는 따라올 뿐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거든. 그 원리를 알면 되는 거야. 그 원리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 역사를 공부해야 돼. 근데 역사를 공부해 봤어야 알지. 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했던, 진짜 이거는 자살행위다. 도저히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맞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시대 흐름을 안다는 거지. 나이 먹는다고 시대 흐름을 아는 거 아니에요. 80세, 90세가 돼도 20세의 원리를 아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까짓 거 물리적 나이 80세는 40세 더 많은 것 뿐이거든. 근데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배운, 수천 년간 내려온 정보와 지식을 배워서 얻은 이 지식의 힘은 수천 년이야. 나보다 나이 많아봐야 40살이지. 그래 봐야 내가 갖고 있는 수천 년의 정보에 비하면 택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기는 거죠. 물리적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 한국에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한국에서 안 되면 딴 데서 하면 되고, 저한테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제 민족주의도 없어요. 이제 저는 인류라는 관점만 바라봅니다. 인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기 개돼지들도 있고 진짜 사람들도 있고 하죠. 개돼지는 논외지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개돼지는 논외지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러한 메르스란다. 이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이 움직이는 걸 보죠. 중국 혐오 부추기는 신종 코로나 보도 괜찮습니까? 중국 혐오를 뭘로 부추기는데 우리가 중국 혐오를 왜 하는데? 중국인들이 우한에서 마구마구 꾸역꾸역 개떼같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욕하는 게 잘못됐어? 아니, 중국 내에선 지금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국 내에서 우한 출신 사람들이 500만 명이 바깥으로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다른 지역으로. 중국에는 그 우한에서 온 사람들을 식별하는 그러한 장치, 어플리케이션, 뭐 보고 신고 시스템까지도 만든다고 합니다. 타지에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 어? 이게 중국 혐오라고? 중국인들이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더 큰데? 어? 지금 걔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치 뭔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려는데 택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정부가 이러한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정확한 방역을 하던가. 그거 안 하잖아. 그것도 안 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죠.
그다음 이인영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한중 혐오 행동 자제해야. 그러니까 니들이 똑바로 하면 된다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똑바로만 일하면 돼요. 똑바로 방역 작업하고 똑바로 검역하면요. 이런 행동 안 나와요. 근데 괜찮아 괜찮아 다 풀어놓고서 막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니까 야야 그거는 한중 혐오 잘못된 행동이야 이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어? 방역을 제대로 해야지 방역을.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대단한 무슨 그 인권을 수호하는 사람이냐 그러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네? 그리고 한국 땅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자는 그 얘기하는 거는 국제법상 큰 문제를 야기한다? 천만에 만만해. 아무 문제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 다녀왔는데요. 혐오 시선에 숨죽인 중국 동포들. 왜 또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래. 중국 조선족들. 어? 왜? 기 죽었어? 어?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유럽에서 흑사병이 퍼졌을 때 흑사병이 유럽에서 단기간 내에 확 퍼졌습니다. 그거 왜 퍼진 것 같아요? 흑사병이 유럽에서. 그 흑사병이요 유럽에만 퍼진 게 아니라 동방으로도 퍼집니다. 원나라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흑사병이에요. 실크로드를 타고 동서양 양쪽으로 전염병이 다 퍼졌다고. 동서양이 같이 무너졌어요. 같이 무너졌다고. 자, 근데 서양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흑사병. 그러면 서양은 그 당시에 흑사병 퍼졌을 때 동양에도 퍼졌지만은 왜 서양에서 심각했을까? 바로 위생 문제입니다. 서양 애들은 옛날 때 아침만 되면은 오강 같은 데다 오줌 똥 싸놓잖아요. 그거 받아놨다가 길거리에다가 확 버렸다고. 여러분들이 요즘 그 배낭여행 가면 유럽에 그 조그만 길 있죠? 조그만 길에 이렇게 막 3, 4층짜리 건물 있는 중세 건물. 거기 뭐 아름다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잖아. 이럴 때 똥 떨어지고 막 오줌 떨어지고 그랬다니까. 그 길거리가. 어? 그래서 그 똥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하이힐이잖아. 하이힐. 똥을 안 밟으려고. 그래서 개발된 게 하이힐이잖아요. 뭐 여자들 섹시하게 걷는 아름다운 디테일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이힐의 유래가 똥 피하려고 만든 거잖아. 그 정도로 유럽이 더러웠다고요. 그래서 흑사병이 급속도로 퍼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우한폐렴이 퍼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중국 사람만 죽습니다. 중국 사람만. 우한폐렴. 네?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사람도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위주로 죽는다고. 왜 중국 사람만 죽어? 왜? 더러워서. 간단해요. 더러워서. 병이 왜 퍼져요? 더러워서. 어? 더러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전염병은 존재해요.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퍼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퍼져 있는 바이러스가 발현이 되는 거는 주변 환경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야? 더러운 거. 왜 더러우면은 병이 걸리냐?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왜 면역력이 약해지겠어요? 주변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자꾸 몸에 닿으면 어떻게 돼? 백혈구가 자꾸 싸우지. 병균이랑. 싸우다 어떻게 지칠 거 아니야. 와, 이건 뭐 죽여도 바이러스가 끝도 없이 몰려오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침투하는 거지. 그럼 병 걸리는 거라고. 그래서 더러우면은 병 걸려요. 예? 왜 조선족들이나 중국인들 우리나라 차이나타운을 왜 싫어하겠어? 더러우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몰래? 더구나 지금같이 우한폐렴이 도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런 불결한 지역을 사람이 좋아할 리가 있겠냐고. 그런 불결한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겠냐고. 이게 왜 인종혐오야? 어? 씻어 좀. 간단한 거 아니야. 씻지도 않으면서 인종편견이래. 어? 냄새 풍풀 풍기면서 이거는 인종편견이에요. 뭐가 인종편견이야. 응? 좀 깨끗이 닦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재난도 정쟁으로 만든다. 차이나 포비아 부추기는 정치꾼. 니네들이 하는 거야. 니네들이. 자 보세요. 이런 말 하니까 이런 말. 어려울 때 친구와 진짜 친구. 한중 혐오 행동 자제. 이런 말 하니까 민주당 욕먹는 거예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니들 선거 가까워졌잖아. 요즘 조선족들도 투표권이 있다면서 그건 니들 대림동 가서 대림동 청소하기 해. 민주당 이거 걸고. 응? 대림동 청소 이거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사진 찍고 대림동 가서 대림동 국밥집 가서 그 마라탕 먹으면서 하원 하오치 하면서 이거 사진 찍고 이거 이 짓 해. 응? 그러면 되잖아. 니들에 가서 그 짓 하라니까. 응? 좀 깨끗이 좀 청소 좀 시켜. 니들이. 그러면 이런 혐한 정서는 사라질 테니까. 응? 맨날 그냥 니들은 무서워서 안 들어가지? 응? 병 걸릴까 봐. 응? 조선족들 표는 필요한데 조선족 만나긴 싫지. 중국인들 표는 필요한데 중국인 만나긴 싫지. 니네들이 바로 차이나 포비아야. 니네들이. 응? 권력욕만 있어가지고 그것만 챙기려는 주제에 말이야. 노 차이나 메르스 사스 너무 혐중. 왜? 외계인 더러워서. 더러워서라니까 그러네 진짜. 어? 몰라 이건? 틀렸어 내 말이 지금? 더러워서지. 아유 더러워 진짜. 어? 전염병이 돌 때 더러운 환경성이 있으면요 확률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데 그래. 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일본에 있을 때 제가 같이 내가 총반장을 했습니다. 총반장을 했는데 그 총반장이란 게 뭐냐면은 신문 배달할 때 한 사람이 쉬면은 대신 뛰는 거예요. 그럼 반장이구나. 전체를 다루는 건 총반장이고. 어쨌든 제가 총반장까지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거느리고 있는 팀이 한국인 팀, 일본인 팀, 그 다음에 중국인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구역의 외국인들을 제가 총관리를 하면서 얘들이 쉬면은 제가 거기에 투입돼서 신문 배달을 대신하는 일을 했는데 이 중국 애들만 했다 하면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일단 출근을 안 해. 빨리 와서 찌라시도 작업하고 그 다음 비가 오면은 비닐에다가 신문지도 좀 싸서 젖지 않게 이런 거 다 작업해갖고 신문 배달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남들 신문 배달 그 찌라시 작업 다 해서 신문 싣고 출발해도 안 나와 중국 애들이. 가잖아요? 그건 얘들 뭐 하는 줄 알아요? 마작하고 있어요. 마작. 와 문을 딱 열면은 담배 연기 확 나와 그냥. 신선되는 줄 알겠어 그냥. 그래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본도 한국이랑 똑같이 신발을 벗고 활동합니다. 그쵸?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잖아. 중국에는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그 원래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얘들이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해서 카페트가 다 더러워졌어. 근데 얼마나 담배 피고 그 다음에 그거 기름 요리 있잖아요. 기름 이거 촥 해놓는 거 실내에서 해가지고 기름때 안고 먼지 안고 담배 안고 기름때 안고 먼지 안고 담배 안고 해서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어 진짜. 와 그래갖고 걸어다니는 길만 요렇게 돼 있고 여기 이만큼 먼지가 쌓여있는 거야. 더러워 죽겠네. 거기서 섹스까지 해 애들은. 미쳐버리겠어 진짜 내가. 어? 그랬었어 걔네들. 달리 더러운 게 아니에요. 달리 더러운 게. 그냥 저는요 여태까지 해외를 나가서 중국 사람들 많이 봤지만 나는 깨끗한 중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해외 나가서 모든 중국인들은 다 더러웠어. 다 더러웠어 진짜. 아유 진짜로. 특히 집 가면은 오 마이 갓이야. 오 마이 갓.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병이 생기죠. 그래요. 혐중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응? 그 민주당 선거 가까워졌잖아. 차이나타운 가서 화장실 청소 좀 하세요. 화장실 청소 사진 좀 찍어. 우약. 나는 대림동에서 출마 안 할 거니까 니들 해 니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80%의 연락처를 모른대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거의 100%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인이라는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한시에서 직접 들어온 중국인들도 있지만 캄보디아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애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12,000명 걸렸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한시로부터 온 중국인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인종차별도 아닙니다. 왜? 중국에선 더 심할 정도로 컨트롤하고 차별해요. 우한 출신 사람들을. 예? 근데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포심을 안 갖겠지? 공포심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또 뭐 인권 개소리 떨면서 지금 무슨 짓 하냐면 제가 어저께인가 택시 타는데 택시 운전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택시가요 대리운동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을 안 간대요. 뭐 카카오 택시 백날 불러도 안 간대 글로. 안 가고 손님 중에 중국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태운답니다. 위험해서. 그때 요즘은 경찰이 잡는데요. 그런 택시를. 승차 거부했다고 해서. 예. 요즘 그런 상황이랍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택시 운전수들도 상당히 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민감해요. 네. 그 정도로 택시 운전사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계속. 정보를 이렇게 캤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근데 요즘 모르겠어요. 그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타는 택시들은요. 운전수 아저씨들이 마스크 다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웬일이면 마스크를 쓰세요 했더니 요즘 회사에서 방침이 내려왔대요. 방침이 내려와서 다 마스크 쓰는 걸로 했다고. 그치. 마스크 쓰는 게 좋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셔서 택시 운전수 아저씨한테 주세요. 에? 다 붙여버리게 하세요. 그냥 국익 해갖고 중국인들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민주당 보세요. 가짜뉴스 야당 공세 대응. 오늘 신종 코로나 특위 어쩌저쩌고 하는데 웃기지 마라. 방역이나 똑바로 해. 방역이나. 어? 요즘 박원순이가 인사할 때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팔꿈치 치기. 무슨 뭐 킥복싱 배울 일이 있어? 킥복싱? 방역 똑바로 하고 악수하세요. 방역 똑바로 하고. 방역 개차반을 외국인이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개차반 치면서 악수하기 두려우니까 팔꿈치 인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일을. 일 똑바로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폐렴 때문에 반중친미하면은 국회의원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에? 우파 정치인들 제대로 정신 차리고 평소 안 했던 반중친미 하라고. 조은진 의원도 한다는데. 에? 조은진 의원. 똑바로 하세요. 에?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앞쪽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한국 땅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하는 거는 국제법상 큰 문제 야기한다고 하죠. 필리핀은 어떻게 해요? 웃기지 마. 이러는 거예요.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다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나가. 중국인이야? 나가. 돈 안 받아도 돼. 돈 필요 없어. 다 꺼져. 내쫓는 거예요. 문제 있어? 국제법? 다 필요 없어.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하다? 자국이 중요하다. 국익 퍼스트 아니에요. 국익 퍼스트. 우리나라 사람이 중요하지 중국인 관광객이 뭐가 중요해. 다 꺼져. 나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야. 이게. 필리핀만도 못한 것들. 카자흐스탄 어때요? 발급 중지. 오지마. 아예. 제가 얘기했죠.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완전히 금지시킨 거야. 야야야 중국인들 다 꺼져.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 애초에 얘네들이 디자인을 할 때 중국인들을 받아들여서 영주권 주고 참정권 주고 해가지고 얘기는 선거에 표로 쓰려고 했거든. 그랬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상황에서 전염병이 빵 도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개판이 된 거야. 방역 검역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마구마구 중국인들이 들어온 거라고. 이건 내가 6개월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태 발생할 거라고. 응? 어떻게 알았을까? 자, WTO에서 신종 코로나 국제 비상사태 선포, 교역과 이동에 대한 제한은 제외했다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름 나오죠? 게브레이에수스.
제가 친중파입니다. 제 중국 애들한테 접대랑 돈을 엄청 해먹은 놈이에요. 그래서 얘가 WTO에 있으면서 친중 행위를 어마어마하게 했지. 쟤 나중에 저 감옥 갈 거야, 쟤. 저 게브르 예수스라는 사람. 그래서 WTO가 중국 꼬봉으로 있으면서 완전히 중국의 나팔수를 하면서 중국이 안전하다, 문제없다 하고 계속 했던 놈입니다. 근데 이제는 WTO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렇게 국제적 재난 선포를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늦었어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덕택에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졌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이거 조져야 돼요. 얘네들 살려두면 안 돼. 이래서 친중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친중파 정치인이 이렇게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한 명이 죽을 게 두 명이 죽고 이러는 거라고. 왜? 비밀주의 때문에. 자,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사건이 이렇게 여기도 나오자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화학 교수도 당연히 중국 애들한테 뇌물을 받았죠. 네? 우리나라가 제가 얘기했죠. 홍콩 투표에서 친중파들이 졌습니다. 대만 투표에서 친중파들이 졌어요. 이제 한국 하나 남았어. 우리나라의 중국 공산당이 이번 4월 15일 선거 대비해서 돈을 안 썼을까? 네?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할 개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사냥개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돈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였습니다.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반중 친미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다? 반중 친미라는 백신을 집어넣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면 알 수 있거든. 거기에 반응한다? 저 새끼 친중파예요. 이건 뭐 논할 것도 없어. 나는 중국하고 연결된 게 없는데 넌 걱정 안 해도 돼. 너한테 돈 주는 네 오야붕이 친중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신들이 반중 친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를 공격하게 만들고 고립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중 친미란 얘기만 나오면 발악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친중파예요. 그냥 중국 공산당과 친구라 생각하면 돼요. 중국 공산당과 친구. 뭐 딴 거 없어. 딱 그거예요. 네. 아니 좌파는 얘기하지도 마세요. 소영길이 그거 당연한 거고. 아니 좌파들 중에 아닌 놈이 있어. 좌파들은 거의 100%라 봐야지. 난 지금 우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파 안에 친중파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우파 내에도 친중파가 50%가 넘을걸? 아니야. 80%가 넘을걸? 80%가? 태극기 집회 내에 과연 반중파가 존재하긴 할까? 태극기 부대 안에 특히 지도자 중심으로 있긴 있을까? 반중하겠다는 사람이 없을걸. 일반 대중이 앞에 사람 지도자가 그냥 이렇게 우와 하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가 양떼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가 반중 친미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 김 박사 몽골 가짜 박사 끝.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이 머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국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발생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려 하지 않죠.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지령만 받으면은 그대로 움직이죠. 북한 애들만 지령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파 바닥도 똑같다. 위에서 내려주는 떡밥, 사료, 게사료 주면 그거 받고 그거 먹으면서 그 얘기만 반복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러한 천우신조의 기회, 미중 무역 갈등, 그 다음에 우한 폐렴으로 일어난 반중 정서가 지금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중도와 좌파에 퍼져 있는데 그거를 못 받아 먹고 있죠.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고정돼 있죠. 올라가질 않죠. 왜? 편한 게 없으니까. 응? 그렇게 쉬운 방법을 얘기해줘도 죽어도 못하죠. 왜 못할까? 응? 앞으로도 좌파는 못합니다. 앞으로도 좌파는 못해요. 왜?
좌파는 그거 일단 큰일 나거든. 이거를 한두 푼을 받아 먹었어야지. 못해 얘들은. 하지만 우파는 할 수 있습니다. 응? 근데 못하죠. 결국 국민이 똑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우파 국민들조차도 그거를 모르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돼지처럼 사는 동안에 얘네들은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자, 조국 펀드와 우한 폐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도 안 되게 방역과 검역을 하지 않는 거는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국 일가 펀드 운영사 코링크의 큰 그림은 중국 중증발 투자 유치. 중국 자본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게 조국의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국도 바지 사장일 뿐이지 걔는 몸통이 아니다. 네? 조국은 바지 사장일 뿐이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국의 사모펀드를 까야지 그 외에 조국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소소한 비리들, 정겸식이 갖고 있는 뭐 노문표절이라던가 온갖 그런 뭐 딸들의 비리 이런 거 백날 터뜨려봐야 소용없다. 얘네들은 그걸 통해서 진짜를 덮으려니까. 왜? 조국도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조국 일가 하나 망쳐서 자기네들이 하고 했던 이 거대한 그림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조국의 사모펀드만을 계속 공격해야 되고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온 태극기 부대는 어디를 집중했어? 응?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 지도자들 응? 지금 이 상태를 원하는 거죠. 응? 그래야 자기네들이 밥 벌어먹고 사니까. 이 상태여야. 우파가 집권하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지. 응?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바꿀래는 생각이 없다예요. 너희들은 돈 벌 생각밖에 없다예요. 돈을 벌려는 것이지 바꿀래는 게 아니야. 왜? 바뀌면 돈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시선을 딱 돌려버리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시선을 돌려버려. 왜? 이기면 안 돼. 져야 돼 우리는. 우린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활동은 절대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목적이 되면 바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당 그리고 저런 문재인 정권이 돈을 가지고 바로 그러한 우파 지도자들을 이용해 먹기가 쉽습니다. 자러 굴러하면 우러 굴르고 올라가면 자러 우러 굴르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끔 조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돈을 보고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임 틀 속에 매트릭스에 가다 놓고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야. 어? 그 함정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 왜? 그게 편하니까. 여기 보세요. 조국 사모펀드에서 썼던 게 바로 재난안전통신망과 열차 무선통신, 재난대응 안전대피 시스템 등등에서 재난 관련 장비입니다. 재난. 이게 조국 사모펀드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조국 사모펀드를 움직인 자금의 실체는 어디다? 중국.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재난방지 시스템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조국 사모펀드.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얘네들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얘네들 장난치고 있다. 내가 어떻게 돼지열병이 돌고 어떻게 전염병이 도는 걸 알겠어요. 바로 중국 공산당 애들의 공작과 작전을 보면은 그림이 보인다니까. 어떠한 일과 어떠한 움직임을 하려는 게 다 나타난다고. 응? 그래서 내가 이번 재난관리를 하지 않고 지금 방역 시스템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내둔 이유는 뭐다? 얘네들 지금 재난방지 시스템을 움직이려고. 중국 자본에 의해서 만든 이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다 해킹당할 수 있게 하는 빅브라더 시스템 만들려고 지금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에 18명이 감염이 돼서 왔는데 왜 진천에다 사람을 갖다 옮겨놓냐고. 3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왜? 얘네들은 퍼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전염병을. 어? 퍼뜨리는 게 목적이라고. 네. 퍼뜨리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퍼뜨려졌을 때 저처럼 이렇게 뭐, 야 중국 애들 저거 어쩌고, 아 너는 혐중, 넌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들 지금 작전이야. 지금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안 보여? 여러분들 개돼지지 뭐. 안 보이면은. 그래서 보십시오. 중국 돈 받은 핑크빛 성장, 중국의 큰 손은 누구인가? 모릅니다. 조국 사모펀드에 들어간 중국의 큰 손, 큰 돈의 실체는 지금도 몰라요. 아, 뭐 누구긴 누구야. 중국 공산당이지. 중국 공산당이 한 거야 이거는. 응?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우리나라에서 재난방지 시스템, 즉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모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화웨이가 까는 5G는 일종의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 보안 장비라는 게 있어요. 보안 장비. 혹시 외부로부터 해킹이라던가 악의적인 어떤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이버 공격. 그거를 제어하는 보안 장비. 이거를 누가 관리하는데?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을 어떻게 한다? 해체한다. 응? 이게 얘네들의 공작이라니까. 에? 그래서 계속 국정원을 해체해서 국내 업무를 못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지금 중국에서 공산당이 대규모 투자해서 만든 조국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의 재난방지 시스템을 다 독점적으로 수주해서 중국 거 다 깔아놓고 거기다가 보안 장비를 딱 하는데 이 보안 장비를 컨트롤하는 국정원을 와해시켜서 감시 못하게 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게 누구다? 문재인.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진짜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해킹이 되고 개판이 되려면은 재난방지 시스템을 돌려야 된다니까.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염병이 마구마구 퍼져서 우리나라가 제한한 선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가. 예? 이 짓을 지금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까부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어땠어? 당신네들의 태도는. 소위 얘기하는 태극기가 됐던 뭐 우파 지식인이 됐던 기득권이 됐던 내가 말한 거로는 반대로 갔죠. 야 김정민 몽골 박사 재수없어. 제가 말하는 거 하지마. 야 몽골 쟤 가짜 박사야. 하지마. 재수없어. 이런 것만 얘기했잖아. 야 쟤 학위 있어? 검증 안 된 인물이지 맨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 아니 이 정도 상황까지 몰렸고 이 정도까지도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지. 죽으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죽어. 내 말은 그거예요. 자, 재난방지 시스템까지 다 깔았습니다. 중국 자본과 함께. 얘들 지금 공안정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됐어요 벌써. 우한 폐렴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막아야 돼. 선거는 이겨야 된단 말이야. 4월에 선거 안 할 수도 있겠죠. 재수 없으면은. 선거 안 하면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 요거. 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을 설치한답니다.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제 입법 추진한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한 폐렴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얘네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수처를 추진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를 맨날 공수처 반대, 조국 고사,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쟁은 고도의 지략 싸움이야. 이 고도의 지략 싸움에서 어떤 거를 공격해야 되고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둬서 움직여야 되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라는 자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그르쳤어요. 전쟁을 할 때는 이기는 전쟁을 해야 돼. 공성전을 하고 쳐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가야 되는 부대가 뭐야? 발석부대죠. 이거. 먼저 포사격을 먼저 해야지. 왜? 진지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거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장궁병을 써야지. 장궁병이 화살을 쏴서 어떻게 해야 돼? 내부에 군대를 무너뜨려야죠. 불화살 쏘고 해서 불 질러야지. 그 다음 뭐 나가요? 방패부대 나간다고. 방패부대가 나가면서 궁병부대를 보호해주면서 착착착 전진하는 거야. 그리고 가서 뭐 해요? 성면 부숴주지. 성문 부수면 뭐 해요? 기병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전쟁의 진열, 작전이야. 지금 얘들 뭐 하고 있어? 우파들. 진격!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는 열심히 싸웠어. 나의 공을 인정해줘. 아니, 전쟁에 지면은 너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전열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게 어젠다가 뭐다? 먼저 공격하는 거, 그 다음 공격하는 거, 이 어젠다가 뭐다?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데 전혀 야, 쟤 가짜야 이런 식의 어떻게든 서열, 기득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3년 동안을 얘기했던 모든 비책을 다 제로로 만들어버렸죠. 누가? 좌파가 한 거 아니에요? 우파가 했지. 당신네들이 한 거라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스스로 지게 만들고 있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응? 학벌은 무시 못해요? 아우, 저도 이번에 느꼈어요. 예, 학벌 무시 못하겠더군요, 진짜. 응? 대가리 난데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도 개판이고 해결 방법을 써먹지 못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원균 같은 거예요. 원균. 이순신이 일본 해군을 상대로 접전을 하지 않고 멀리서 포격전만 했다고. 왜? 단접전을 하게 되면 칼싸움에서는 일본군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포격만 했다고. 그랬더니 원균이 그거는 무사다운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육탄전을 해야 된다. 다 죽었죠. 그런 거야.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볼까? 어디 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자체, 그 다음에 공수처 준비단 설치를 지금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깨지면은 저 같은 사람은 망명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 다른 태극기 집회가 됐던 우파 유튜버들은 한국에서도 아무 문제 안 생길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좌파들이 선거에 이길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왜? 그 사람들이 있어야 우파는 여전히 병신짓을 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중도나 좌파가 우파로 갈 일은 없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탄압받지 않아요. 절대 안 받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쭉 계세요. 괜찮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주류를 이루는 우파 언론은 맨날 연예인 똥구녕 빤스 얘기나 할 게 뻔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파의 어젠다잖아요. 연예인 티빤스 우파의 어젠다잖아. 그리고 맨날 막 수만 명이 가서 보고 막 박수치고 열광하잖아요. 그게 우파의 수준인데 아니 좌파들이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겠어요? 놔둬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계속 좌파와 우파는 자기 편이 될 테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계속 연예인 빤스 제보는 계속 주겠죠. 야 이거 터트려. 야 똥개 이거 가서 물어. 먹어. 이거 터트려. 한 1억 원 벌 거야. 먹어. 네. 또 연예인 빤스 사건 터지고. 맨날 이럴 거고. 태극기 부대 안에서는 맨날 박근혜 사건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걸로 또 고립돼 있죠. 그게 목적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탄압 안 당합니다.
맨날 탄압당한다 얘기하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저희처럼 탄압당하는 게 탄압당하는 거예요. 진짜로 채널이 폭파되고 진짜로 수익 창출이 금지되고 진짜로 계속 깎여나 이게 탄압받는 거야. 언제 당신네들이 탄압받아 본 적이 있어? 어? 탄압받지도 않고 탄압받는다 거짓말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봤지. 여러분들 내가 좌파 선거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선거 컨트롤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신네들 안 죽여요. 왠지 아세요? 당신네들이 있어야 우파가 망하거든. 당신네들이 있어야 좌파가 선거에 이겨요. 이 정도 악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이야. 나는 좀 달라요. 나는 좀 달라. 왜? 나는 머리 아픈 상대야. 어? 종석이가 어디 따뜻한 나라에 가서 바캉스를 즐기는지도 알고 어? 얘네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갖고 돈 세탁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사모펀드를 운영해서 우리나라를 중국에 넘기려는지도 알고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는지도 알고 있고 이런 아주 아픈 데만 진짜 불알만 탁탁 때리거든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나는 달라요. 여태까지는 우파들을 이용해서 저를 견제했죠. 왜?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국제적으로 반중 정서가 점점 생기면서 국제연대가 되게 된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왜? 나 같은 사람은 미국이 더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야. 한반도에서 뭐라고 평가를 받든 아무나 상관없이. 응?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되게 되면은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네. 왜? 그런 사람들하고 후위를 생각해야 되니까. 나머지 우파 사람들은 도망 안 가도 돼. 네. 나머지 우파 사람들 한국에 계세요. 좌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예요. 왜? 우파 사람들을 그 정도 고수준에 그냥 있게. 아, 김다니엘. 근데 왜 CPEC 초청 못 받슈? 아, CPEC이요. CPEC을 초청 못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K-CPEC입니다. CPEC은 미국이에요. 저는요, 미국에서 직접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중간에 한국의 브로커 안 끼고. 수준이 다르죠? 다르지. 어?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썼던 논문은 이미 2012년도에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어? 내가 얘기하잖아요. 또 잘난 척? 당연히 잘난 척이죠. 왜 난 잘난 척해? 왜? 당신네들은 나처럼 못하거든. 어? 한국인 중에 나처럼 이렇게 민간인 신분으로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못하잖아. 나는 하잖아요. 나 이거 자랑하는 거야. 왜? 그렇게 잘났다는 당신네들은 도대체 뭘 한 거야 도대체? 어? 내가 전염병 퍼진다고 할 때 당신네들 뭐라고 그래서 나한테? 어? 이제 와서 전염병 퍼지고 나니까 김 백사는 말이야. 전염병 퍼졌는데 진지하지 못하고 헤헤거리고 우는다 그러고. 그래. 왠 줄 알아요? 어이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할 때 안 듣다가 이제 와서 막 뉴스 틀고 진지한 표정으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문재인 개새끼입니다. 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또 그거. 응? 너희들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슈 빵 터졌을 때 그거 울거가지고 슈퍼챗 먹으려는 게 목적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한국인한테는 안 할 겁니다. 응? 도대체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렸잖아요. 내가 이거를 7개월 전에 얘기했잖아. 7개월 전에 얘기했을 때 대비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다니까 그러네. 응? 내가 잘못됐어? 응?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아니 이러한 진짜 여러분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 지금 전염병 생기고 경기 안 좋으니까 막 이민 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죠.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니까 조심한다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가짜 박사라고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 응?
그러면서 이 혼란 와중에도 우한 폐렴 속에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연예인 빤스 사건 보고 있잖아. 연예인 빤스 사건. 이번 어떤 연예인 빤스 사건이 일어났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챙겨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왕후장상에 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본다니까. 개돼지는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 이 정세균이라는 사람은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 제도를 만든 입법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우한 폐렴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은근슬쩍 이 법들 다 통과시킬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왕위가 항구적 평화 로드맵 만들자고 할 때 정세균도 거기서 중국몽 만세, 왕위 만세를 부르짖었던 놈이에요. 정세균은. 그렇죠? 물론 임종석이 선거구 그쪽에도 있었던 애죠. 그리고 이번에 왕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친중파 100명만 만나서 5천 하자 했을 때 60명이 왔잖아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뼛속까지 친중이에요. 이런 놈이 공수처를 만들고 자치경찰제를 만든다는 것은 뭐다? 중국의 꼬봉이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반중 친미 안 하신 우파 여러분들 한국에 계속 계세요. 여러분들은 안전할 겁니다. 왜? 반중 친미를 외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정세균과 한편이죠. 공수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숙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까. 공수처는 중국의 비밀경찰 제도예요. 중국 공산당 이념에 반하는 사람을 잡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문재인 개새끼만 외쳤지. 응? 문재인도 중국 공산당 이념에 안 맞으면 숙청되는 거예요. 공수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응? 중국 공산당 이념에 안 맞으면 같은 빨갱이라도 잡는 거지. 보시라에는 빨갱이 아니었어요? 응? 빨갱이라도 체포하잖아. 그게 공수처의 역할이야.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문재인이가 임기 끝나다 문재인도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체포 안 할 것 같아. 왜? 반중 친미한 사람들을 그렇게 방해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충실히 따라준 개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은 괜찮지. 공수처가 생기건 지방자치제도 경찰제는 또 어떨까?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중국 조선족이 들어가고, 그렇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국적 기여한 사람들이 경찰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면은 그 지방자치가 된 지역에 자치경찰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건 중국 경찰이 우리나라 사는 게 뭐겠어? 중국에 나쁜 말 한 사람을 잡는 거야. 근데 지금 우파 사람들 중에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권 바뀌어도 안전해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어차피 여러분 반중 친미 안 했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선거에 진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 선거에서 얘네들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같이 우파 사람들의 시선을 반대로 보이게 하고 한눈 팔게 가두리 양식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근데 알아서 해주고 있잖아. 알아서.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슈퍼챗 먹고 밥 장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많이 돈 벌고 행복하게 사세요. 물론 그게 미국에서 들어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때까지는 행복할 거야.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한 폐렴이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이러한 많은 전염병들을 민주당이 방치하는 것은 어쩌면 조국 사모펀드 때 만들어진 재난방지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치하고 확산이 되게 냅둔다. 그래서 심지어 한 비행기 안에 18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00명을 아산하고 진천에다 갖다 놨어요. 병원도 없는 지역에, 인구 밀집 지역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전염병 확산을
오히려 유도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야 재난 방지를 국가 재난 선포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닌가 하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 재난 선포가 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우왕좌왕할 때에 공수처법과 지방자치경찰제도를 확립시켜서 이번 선거 전이 됐던 후가 됐던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정치 인사들, 사회 인사들을 때려잡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 방송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한 폐렴 갖고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좋은데,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정세균이의 활동을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돼요. 얘네들 이상한 짓 할 거예요. 지금 혼란을 그래서 일부러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은 저희 이 방송의 목표는 중국 공산화를 방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공산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고도의 두뇌 전략과 싸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하는 공작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내부의 적들이 우리의 일들을 막는다. 내부의 적이 아니죠. 내부의 아군이지. 아니, 아군이라 생각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십시오. 판단을 해서. 주는 정보 받아먹고 깨꼬리처럼 말하지 말고 직접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러질 않고 그냥 누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하는 걸 그런 걸 갖고 그냥 막 한다. 그럼 그건 개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용당해갖고 한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망하기 직전까지. 나중에 망한 다음에 좌파들이 어쩌고저쩌고. 남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거니까. 이번 4월 1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4월 15일 전에 부재자 투표 이런 거 대비해서 LG U+에서 벌써 전자투표 장비 지금에 대한 어떤 시스템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얘네들은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죠? 그러니 지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숫자가 적어도 조직화된 소수가 조직이 안 된 다수를 지배하는 게 그게 동물의 왕국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아수라랑 남의 뒷대만을 좀 까는 방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 일요일 9시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